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대망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좀 아쉽네요. 드릴 말씀이 너무 많은데. 그렇죠? 네. 네. 반갑습니다. 닥터 개고생 두 번째 우리 개원 아카데미 마케팅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블로그, 유튜브, 홈페이지 보신 분들은 너무 말이 많아서 아니 도대체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말이 많나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이 많으세요? 저도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기도 하지만 드릴 말씀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오늘 최대한 많은 정보를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네 번째 마케팅 얘기로 준비한 내용이 네이버 플레이스 얘기예요. 네. 제가 이제 촬영 전에 얘기를 했어요. 이거 네이버 플레이스 말고 블로그, 유튜브, 홈페이지 말고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왜 네이버 플레이스를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 답변 주세요. 네이버 플레이스는 요즘 원장님들이 굉장히 또 많이 주목하시는 광고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환자분들이 특정 키워드를 네이버에 검색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우리 병원 같은 경우에 수원 치질 검색했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보통 홈페이지랑 파워링크라고 하는 홈페이지 중심의 섹션이고요. 그 밑에 섹션 바로 나오는 그 다음이 플레이스입니다. 지도를 기반으로 같이 나오는 섹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서 또 순위가 얼만큼 되냐, 거기가 얼만큼 노출이 잘 되냐도 요즘 원장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부분이고 여기에 또 결부되어 있는 게 블로그도 여기 네이버 플레이스에 영향을 주게 되고 영수증 리뷰도 네이버 플레이스 순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원장님께서 많이 신경 쓰실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다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사실 개고생 첫 번째 때 마케팅 하시는 분이 몇 분 나왔는데 그때는 플레이스가 그렇게 강조되지는 않았어요. 네. 이게 사실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네. 그렇죠? 네. 지금 2024년 12월이니까. 그리고 최근에 이게 이제 몇 달 전에 생겨가지고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핫 이슈입니다. 핫 이슈. 네, 모르시는 분 계실 텐데 좀 설명해 주세요. 네이버 플레이스는 너무 많이 사용하고 계신 네이버 지도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서비스입니다. 네이버 지도는 위치를 기반으로, 그러니까 수원이라는 지역명을 기반으로 나오게 되는 어떤 블럭 같은 개념인데 거기도 예를 들면 수원 치질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에는 수원 치질이라는 해시태그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네이버 플레이스들이 경쟁을 하면서 순위가 정해지는 그러니까 블로그랑 굉장히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순위가 결정될 때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몇 가지가 있는데 트래픽, 네이버 영수증, 그 다음에는 네이버 블로그, 연동되어 있는 네이버 블로그까지 세 가지가 메인으로 영향을 주고 있고 그 외에도 몇 가지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네이버에서 공개하지 않는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이 세 가지는 영향을 주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관리가 잘 되었을 때 좋은 성과를 볼 수 있는 매체이기 때문에 관리 포인트가 반드시 필요하고 또 홈페이지랑 비슷하게 개원 초기에 한번 세팅을 잘 해두시고 그 이후에는 블로그와 영수증 리뷰만 잘 관리를 하시면은 따로 품이 들어가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 세팅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요즘 이슈 따라가야 됩니다. 네, 못 따라가면 순위가 밀립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수원 치질로 검색을 했을 때 수원 지역에 있는 치질 병원이 다 뜨잖아요. 지도에. 한 7개가 뜨는데 그중에 우선순위 노출을 상위에 노출을 시킬 건가에 대한 전략적인 고민인 거잖아요. 예. 그게 네이버가 무작위로 이렇게 노출하는 게 아니라 다 알고리즘으로 상위에 노출되는데 당연히 수원 치질을 검색했을 때 저희 병원이 1등으로 검색하면 그보다 좋은 게 없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걸 위해서 투자하는 게 그렇게 폼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네. 돈을 써야지 상에 노출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조금 쓰나요? 조금 쓰죠? 물론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많이들 이미 아시겠지만 특정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나오는 플레이스 이 카드들을 보시면은 최상단 2개는 광고라고 붙어있는 섹션이 있습니다. 거기는 네이버 검색 광고에서 플레이스 광고를 집행했을 때에 노출되는 영역으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상단에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무조건 최상단이 필요하시다 하실 때는 광고를 집행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다만 여기에 대해서도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광고라고 적혀 있는 거를 소비자들이 누르지 않는다 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무조건 최상단을 누르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장님들 판단에 따라서 마케팅 업체의 판단에 따라서 정해지는 부분이고 그 외에 순위가 정해지는 것들은 초기 세팅을 잘 해두시기만 해도 어느 정도 첫 페이지에 나오게는 세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아까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블로그, 내부 영수증 리뷰, 네, 트래픽. 트래픽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수원 치질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 딱 노출되는 플레이스 중에서 우리 병원이 얼만큼 눌렸냐 조회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뭐 만나서 얘기하시고요. 일단 블로그 얘기는 충분히 했어요. 자, 두 번째 네이버 영수증 리뷰 얘기를 좀 해야 돼요. 뭐 네이버 플레이스 세팅이 중요하다고 얘기했고 제일 중요한 요소 세 가지를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중에 이제 네이버 영수증 리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사실 원장님들한테 굉장히 괴로운 부분이라고 제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영수증 리뷰가 환자분들, 잠재 고객분들이 우리 병원을 검색할 때 굉장히 많이 비교를 하는 게 일반화되고 있기 때문에 영수증 리뷰가 잘 관리되는 건 정말 중요한 게 맞습니다. 동시에 원장님들이 고민하시는 부분도 여기에 있는데 인위적으로 영수증 리뷰를 모아도 되는 것이냐 아니면은 인위적으로 모으면 안 되는 것이냐 인위적으로 모으면 문제가 되는 것이냐 다양한 고민들을 하시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다 사실은 하나의 원인으로 귀결되는데 원장님들께서 진료를 보시다 보면은 모든 환자분들을 100% 만족시키는 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다 보면은 간혹 영수증 리뷰에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영수증 리뷰가 작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때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이고 이럴 때 마케팅 업체들이 많이 제안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밀어내기라는 방법으로 인위적인 작업을 하는 방식인데 그 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저희 팀은 권장드리지 않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영수증 리뷰는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드릴 말씀이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 오프 더 레코드 아니에요? 이런 얘기 해도 돼요? 필요한 얘기니까요. 아 진짜? 네. 알겠어요. 어쨌든 네이버 영수증 리뷰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도 옛날보다는 좀 좋아졌어요. 옛날에는 네이버 영수증 리뷰가 평점이 매겨졌죠. 병원에 별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당처럼 이제 사람들이 평점을 매기고 그게 평균 점수가 됐어요. 근데 작년인가요? 한 2년 됐나요? 네. 1, 2년 전에 이제 의사협회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없어졌어요. 맞습니다. 평점은 없어졌어요. 네. 평점 매기는 건 없어졌는데 여전히 리뷰는 달죠. 네. 네. 그나마 네이버는 다행스러운 건 영수증이 있어야지 달 수 있어요. 맞습니다. 다른 사이트는 영수증이 없어도 달 수 있죠. 네. 영수증이 없어도 달 수 있다는 건 경쟁병원에서 네. 이렇게 뭐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네. 병원에 안 오신 분이 악의적인 의도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신뢰성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게 또 영향을 안 끼칠 수는 없는데 다행히 다른 포털은 그 퍼센테이지가 그러니까 영향력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서 괜찮긴 한데 네이버는 굉장히 높죠. 이 네이버 영수증 리뷰가 영향을 미치는 게 상당히 큽니다. 아까 우리가 1편에서 블로그 얘기할 때 한 30% 얘기했잖아요. 네. 이제 내원 접수증을 적을 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왔느냐고 이렇게 체크를 할 때도 깜짝 놀랍니다. 네이버 영수증 리뷰를 보고 왔다는 분이 엄청 많으세요. 퍼센테이지가 거의 블로그에 육박할 정도예요. 네. 자, 그러면 블로그만큼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유튜브보다 더 높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체크는 안 하셨지만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는 다 보고 오시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입지를 정한 곳에 경쟁병원의 네이버 영수증 리뷰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보셔야 됩니다. 네. 보셔야지 경쟁병원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딱 말씀을 드리면은 네이버 영수증 리뷰는 우리 병원 입장에서는 어쩌면 관리 포인트가 많아지는 괴로운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다른 경쟁 병원들을 분석하기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마케팅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 마케팅은 경쟁,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다른 병원들의 영수증 리뷰를 많이 분석을 하는 게 사실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특정 병원, 우리 경쟁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은 유독 간호사들에 대한 불평이 많더라 할 때는 우리 병원의 관리 포인트를 가져갈 때에는 간호사들이 친절하게 응대하도록 교육을 해야겠다 이런 전략들을 세우실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특정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강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우리는 여기에 직접 충돌하지 말고 우회해야겠다는 전략을 세우실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영수증 리뷰는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되게 중요한 어려운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다른 병원들도 그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다른 병원들의 전략들이나 운영 상태를 파악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장님들 입장에서 또 하나 신경 써야 될 건 뭐냐면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네이버 영수증 리뷰에 글을 남기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제가 병원 개원하기 전에 마케팅 책을 좀 몇 권 읽은 적이 있어요. 빅마우스라는
이론이 있잖아요. 사실 네이버 영수증 리뷰는 10명 단행하시면 1명 적을까 말까 합니다. 그게 이제 긍정적인 글도 있지만 부정적인 글도 있는 거죠. 사실은 그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네이버 영수증 리뷰를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아까 뭐 잠시 얘기해서 제가 이거 오프 더 레코드냐고 말씀을 한 부분이긴 한데 우리가 일부러 그렇게 적으면 안 돼요. 적는 업체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날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네. 옛날에 그런 경우 있었어요. 지식인이 한참 인기일 때 네이버 지식인의 질문을 본인이 하고 본인이 답변을 단 적이 있어요. 그거 다 잡아냅니다. 네이버에서. 뭐 아이디가 동일하면 당연히 문제되는 거고 심지어 아이디를 다르게 해도요. 같은 컴퓨터면은 또 IP가 같으면 또 조금 문제가 되기도 하고 어쨌든 당연히 그쪽에서도 계속 고민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저는 네이버 영수증 리뷰를 남기면 선물을 주는 이벤트도 저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는 병원이 제법 있단 말이에요. 저도 우연찮게 알았는데 그거 보건소에서 불법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많이 하세요. 되게 많이 하고 식당들은 많이 하잖아요. 네이버 후기 남기면 선물 주고 뭐 쿠폰 주고 커피 쿠폰 주고 많이 하는데 병원은 환자를 유인하는 행동이 불법이기 때문에 사실은 네이버 영수증 리뷰를 단다고 해서 뭔가를 준다는 거는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아직 단속은 안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조심하셔야 되고 네이버 영수증 리뷰를 병원이 어떻게 조작을 하거나 또는 개입을 하는 건 저는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실 영수증 리뷰 관리라고 하면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전공법 외에는 사실 다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한 케이스를 말씀드리면 저희 고객사 원장님, 정형외과 원장님이셨는데 당시에 영수증 리뷰에 대해 고민을 진짜 많이 하고 계셨거든요. 저희를 만나시고 마케팅을 맡아서 하는 과정 중에 영수증 리뷰를 좀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냐라고 물어보셔서 저희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엄청 말렸습니다. 그랬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그 원장님의 병원 네이버 플레이스 바로 위에 있는 1위 노출되고 있는 병원이 영수증 리뷰가 너무 많이 쌓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계셔서 저희가 말렸습니다. 절대 안 된다, 원장님. 그거 하시면 안 된다. 했는데 한 2주 정도 지났을 때 우리 그 병원이 1위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저희 고객사 병원이 1위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그 1위에 있던 병원이 7위, 8위까지 떨어진 겁니다. 무슨 의미였냐면 영수증 리뷰가 300개 이상이 삭제 처리가 됐습니다. 이게 이 정도면 다행인 겁니다. 네이버가 이 기능을 만든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면 너무 쉬운 건데 소비자들이 직접 구매하거나 이용한 서비스에 대해서 살아있는 후기를 남기게 하고 이거를 데이터로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겠다라는 의도인 건데 이게 조작되거나 다른 편법을 통해서 작성되는 걸 네이버가 원치 않습니다. 이미 삭제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실제로 존재하고요. 이렇게 되면 플레이스 순위 떨어진 거 기본이고요. 심한 경우에는 네이버의 정책을 확인해 보면은 플레이스를 아예 폐쇄하는 경우도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위적인 방법을 사용하시는 건 저희는 절대 안 된다고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영수증 리뷰는 저희가 원장님들께 권장드리는 방법은 전공법 그 자체입니다. 환자분들 오시면 친절하게 진료 봐주시고 그 이후에 원장님들께서 넌지시 오늘 진료 괜찮으셨으면 영수증 리뷰 남겨주세요 정도 말씀하시는 건 아무런 문제 되지 않습니다. 환자분들이 우리 병원에 대해서 좋은 서비스를 경험하고 싶어 한다고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좋은 서비스를 경험한 환자들에게 영수증 리뷰가 작성되도록 하는 게 우리 병원의 기본적인 운영 전략 프로세스에 들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뭐 커피 쿠폰을 제공하거나 이런 방식은 보건소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저희도 권장드리진 않고 있고요. 실제로 이런 걸로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저희가 개별 보건소, 지역 보건소에 다 문의를 해보면은 어떤 보건소도 그거 된다고 말하는 보건소는 없습니다. 다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기본 원칙인 것 같고 업체들 중에서 이런 영수증 리뷰를 다량으로 작업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원장님들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업체는 작업을 해주고 돈을 받겠죠. 하지만 그 플레이스는 우리 병원 플레이스입니다. 문제가 생겨도 원장님이 더 크게 피해를 보게 됩니다. 당연히 그 업체에서는 어떤 것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처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고지할 거고요. 그 이후에 문제가 생기면 그 모든 책임과 피해는 원장님과 병원에서 감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권장드리지 않고 있고 환자분들이 오시고 우리 병원에서 좋은 진료 경험을 가지고 가시고
그걸 영수증 리뷰를 남길 수 있도록 병원 내에 영수증 리뷰에 대한 안내를 하신다거나 프로세스로 영수증 리뷰를 권장하시거나 하는 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차곡차곡 장기간 호흡으로 영수증 리뷰를 모아 나가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 방법만이 영수증 리뷰로 효과를 보실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영수증 리뷰에 올라오시는 글들, 부정적인 리뷰들 원장님들 괴로우시겠지만 보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 병원의 현재 상태를 잘 보여주는 대목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원무과, 간호사 선생님들에 대한 불친절에 대한 리뷰 이런 것들이 있다면 원장님들 확인하셔야 되고, 그런 교육들 어떻게 하셔야 될지 전략적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편법을 활용해서 영수증 리뷰를 끌어올리시겠다 하는 방법보다는 우리 병원의 실제 운영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하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병원에 오시는 환자들에게 좋은 긍정적인 진료 경험을 남기시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그 이후에 그게 영수증 리뷰로 쌓이도록 하시는 과정까지를 프로세스에 녹여내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저희 아까 뭐 얘기 중에 영수증 리뷰 남겨달라고 이야기 부탁을 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사실 마케팅 책에도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참 안 되더라고요. 저도 막 경영에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 입으로 좀 써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참 안 돼요. 아직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실제로는 잘 안 되는데, 사실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전쟁터라고 생각하면 뭐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이버 플레이스에서 이제 상위 노출 기준, 조건, 광고 이런 얘기가 좀 나오거든요. 네. 조언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좋은 건 알겠어, 해야 된다는 건 알겠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몇 가지 원칙들이 존재합니다. 네이버 플레이스도 일단 뭐 몇 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리면, 네이버 플레이스는 기본적으로 정해진 수량만큼의 플레이스 키워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5개로 고정이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병원에서 가장 메인으로 내세울 키워드를 몇 가지 선정하신 다음에 그 키워드를 네이버 플레이 세팅에 반영하시는 게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병원에서 다뤄지는 진료 항목이나 주요한 진료 내용이 소개글 내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 플레이스에 보시면은 소개라고 되어 있는 페이지에 길게 줄글을 작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우리 병원의 진료 철학 같은 당연히 브랜드 메시지가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부가적으로 키워드적으로는 우리 병원에서 다뤄지는 진료 항목들이 잘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주차에 대한 안내, 위치에 대한 안내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조금 더 욕심을 내자면, 네이버 플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사진들이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는 슬롯이 있습니다. 이 사진들이 잘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세팅을 할 때 가장 기본으로 두고 있는 게 원장님 사진이 1번으로 나오는 겁니다. 제가 그만큼 원장님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원장님 사진이 네이버 플레이스에 1번으로 등록이 되고, 그 이후에는 시설 사진, 우리 병원의 주요 진료 항목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들어가는 게 가장 노출도를 확보하기에 좋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광고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광고 집행 필요하다고 저희는 봅니다. 어떤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보냐면 이거는 뭐 저희가 경험칙적으로 판단한 거긴 한데, 네이버 플레이스 광고를 집행한 적이 있는 네이버 플레이스가 상위에 잘 노출되는 경향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비용을 사용하실 게 아니라 적은 비용이더라도 광고를 소액 집행해 보시는 건 분명히 노출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다만 네이버 플레이스 광고는 잘 아시는 대로 CPC 방식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클릭이 될 때마다 비용이 발생하는 광고 형식입니다. 그러다 보면 뭐 누군가 악의적으로 여러 번 클릭을 할 수 있게 되고, 물론 이거에 대한 대비책이 네이버엔 다 있지만 그런 것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적은 비용, 한 달에 할당되어 있는 소액의 비용만 활용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마케팅 업체와 같이 논의하셔가지고 전략을 세워보시고, 이런 광고나 이런 것들 고민하시기 전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부르고 있는 최적화 세팅을 해보시는 데 목표를 두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뭐 설명을 들으면 굉장히 중요해서 엄청난 비용이 들어갈 것 같은데, 말씀하신 최저가 세팅하는데 비용 안 받잖아요. 받기는 하는데 맞아요. 몇십만 원 안 하는 것 네, 같은데. 얼마 안 합니다. 네. 저희는 공짜로 해주신 건가요? 저한테 요청을 안 하셔가지고. 네. 그 광고는 CPC라는 게 이제 클릭당 코스트인 거죠. 네. 그래서 그건 좀 나았는데, 그거는 뭐 얼마로 제한하면 되니까, 파워링크처럼 그렇게 제한하면 되는 거니까,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업체를 선정할 때 이런 것까지 좀 신경 써주는 업체를 선정하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까
서두에 이게 최근에 핫 이슈가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지만 모르는 업체도 좀 있는 것 같고 이거 한다고 또 금액을 엄청나게 요구하는 업체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제가 이제 이호진 대표 만나기 전에 만난 업체가 견적서를 가져왔는데 이게 블로그 얼마, 영상 얼마, 그 다음에 이거 관리료에 200만 원인가 300만 원인가 책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뭔데 이렇게 관리비로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 합당한 비용을 책정하는 업체를 만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 확실히 매출과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실제로 네이버 영수증 리뷰를 포함해서 플레이스는 매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잘 노출된다는 의미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다는 의미고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다는 의미는 결국 많은 분들이 방문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 플레이스 같은 경우에도 세팅을 잘 해놓으시면 분명히 마케팅적으로 유의미한 성과를 보실 수 있는 매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굉장히 중요한 매체예요, 마케팅에. 근데 이제 네이버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본인들도 수익 창출을 해야 되니까. 옛날에는 라떼는 말이죠. 파워링크가 인기였어요. 파워링크도 CPC 개념이잖아요. 클릭당 하는. 저도 파워링크 하거든요. 지금도 하는데 물론 한 달에 비용을 좀 어느 정도 제한을 해두긴 했지만 아직도 파워링크를 통해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최근에 플레이스가 이제 등장을 하면서 플레이스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2024년 12월 기준이라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근데 현재로서는 좀 신경 쓸 마케팅 툴이다 이런 얘기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이 이제 네이버 플레이스 언제 세팅해야 하나요? 네이버 플레이스는 개원 전에 세팅이 끝나야 됩니다. 원장님들 네이버 세팅을 위해서 필요한 거는 딱 한 가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당연히 원장님 앞에서 말씀드린 그 진료 철학 이런 건 당연히 기본이고요. 하나 물리적으로 필요한 거는 사업자 등록증입니다. 네이버 플레이스는 사업자 등록증을 기반으로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셨다 하면 바로 세팅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을 받아보셨을 때 바로 마케팅 업체에 넘기시고 네이버 플레이 세팅을 요청하시면 세팅하는데 오랜 기간이 걸리지도 않고 통상적으로 네이버 심사까지 포함해서는 2, 3일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 플레이스 등록까지 마치신 다음에 개원을 하시면 정말 금상첨화일 것 같습니다. 사실 제한된 시간이라 우리가 3시간 이제 녹화를 하고 있는데 사실 마케팅 얘기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근데 또 다음 전문가가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우리가 마냥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얘기 안 한 부분을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마케팅이 굉장히 많은 툴이 있고 다양한 형식 중에 우리가 결국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외에 마케팅 툴에 대한 얘기를 좀 짧게 하죠. 일단 블로그 얘기했고 유튜브 홈페이지 그다음 네이버 플레이스까지 했단 말이죠. 그거 말고도 많이 해요. 너무 많죠. 많아요. 그래서 뭐 총괄적으로 나머지 것들을 조금 종합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온라인으로 대표되는 것들은 여기서 말씀 안 드렸던 게 파워링크도 아직 말씀을 안 드렸고 추가적으로 사실 굉장히 큰 부분이 또 오프라인에 또 있습니다. 다 아시는 것 같이 버스 광고, 버스 정류장 광고, 마트 광고, 전단지 광고, 뭐 판촉물 배부 다양한 것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것들은 사실 잘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게 오프라인 광고와 온라인 광고는 굉장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겟할 수 있는 연령대와 성별도 다릅니다. 심지어.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들께서 마케팅에 대해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은 우리 병원에 가장 잘 맞는 우리 병원의 진료 항목과 예상되는 고객군의 특성과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셨을 때 나올 수 있는 마케팅 믹스, 미디어 믹스를 만드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저희가 개인적으로 되게 집중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 저희 팀에 대해서 또 뭐 PR을 간단히 드리자면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재방문하는 환자들에 대한 관리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마케팅은 기본적으로 신환들을 유치하기 위한 툴입니다. 그런데 이 신환 유치 마케팅 비용이 갈수록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서 여러 편에서 말씀드렸지만 마케팅은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주변에 있는 병원에서 마케팅 강하게 하면 우리 병원도 강하게 해야 효과 볼 수 있습니다. 안 하면은 그만큼 도태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온 환자한테 좋은 경험을 남기고 이 환자들이 계속 재방문하게 할 수 있는 전략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도 저희는 재방문에 대한 마케팅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저희 내부에서도 솔루션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것들을 제안 드리고 있으니까 꼭 저희 솔루션이 아니더라도 원장님들께서 환자분들 한 분 한 분 방문하셨을 때 좋은 인생을 남기는 거 그 자체가 마케팅이고요. 제가 마케팅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이제 원장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부 마케팅도 중요합니다. 내부 마케팅이라고 하면 우리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나 인력들에 대한 마케팅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원장님이 어떤 진료 철학을 가지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그분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떤 보상 체계를 가지고 있고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까지가 내부에서 할 수 있는 마케팅입니다. 우리 내부 조직 내부에 있는 인력들이 만족하지 못한다면 방문하는 환자들을 만족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들을 만족시키고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내부 직원들에 대한 마케팅도 분명히 필요하고 나아가서 환자들을 만족시키고 다양한 마케팅 미디어를 통해서 신앙들을 유치하고 다시 재방문까지 이끌어내는 하나의 선순환적인 사이클을 만들어내시는 데에 방점을 두고 마케팅 전략을 세워보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재방문 마케팅 얘기하면서 솔루션 얘기했는데 리비진 얘기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저희 리비지 소선입니다. 뭐 3시간 동안 출연하셨는데 저희가 출연료도 못 드리고 배경화면으로 리비진 한번 띄워주세요. 감사합니다. 재방문율을 좀 높일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점이라 좀 아쉽기는 해요, 사실은.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3시간을 했는데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면 할 말은 없지만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좀 얘기를 드리면 아까 오프라인 광고에 대한 얘기를 좀 하셨어요. 근데 오프라인은 사실 과마다 조금 다른 것 같고요. 저는 안 합니다. 저는 아까 잠시 얘기 중에 버스 광고할 비용, 마트 광고할 비용으로 유튜브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2부에서 오프라인은 과마다 좀 다른 것 같고요. 지역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현수막 광고도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고 뭐 저는 지하철이 근처에 없으니까 안 하는 건데 있으면 또 당연히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서 각 그 병원마다의 맞춤형 처방이 필요할 것 같고 다양한 우리 아까 믹스라고 표현하셨는데 다양한 것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대표님 마케팅 대표님 만나서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전에 제가 영상을 마케팅 관련된 영상을 찍을 때 강조했던 것 중에 빠진 게 있어서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드리면 일단 카페에 대한 얘기, 특히 맘카페에 대한 얘기는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하거든요. 그래서 맘카페, 그러니까 수원 지역에 가장 회원수가 많은 맘카페랑 협업을 해서 MOU를 체결을 해서 그쪽에 마케팅을 하는 과정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오프라인 광고 중에 간판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간판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마시라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밖에 간판도 그렇고 그다음에 입구에 있는 간판도 조금 중요하거든요. 첫인상이기 때문에 홈페이지가 온라인의 대문이라고 하면 간판은 오프라인의 대문이기 때문에 조금 돈을 쓰실 필요는 있다. 저희 병원은 또 시계도 있거든요. 간판 밑에 시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도 조금 해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책 출간이 굉장히 도움이 좀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개원을 할 때 책을 한 권 개원 선물로 준비를 해서 마케팅에 활용하는 게 큰 도움이 됐다고 저는 항상 강조드리고 앞에서 개고생에서도 몇 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그 영상 참고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은요. 아주 다양한 마케팅 툴이 있고 또 중요한 것들도 찝어주셨는데 그럼 과연 개원을 고민하는 의사가 마케팅 업체, 마케팅 대표를 언제 만나야 될 것이냐 이 고민이 중요할 것 같아요. 마케팅 업체를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는 세부적으로 우리가 마지막 질문을 드렸었고 그러면 언제 만날 거냐 제가 서두에는 입지 고민할 때부터 만나시라라고 조언을 드렸는데 우리 마케팅 대표님은 어떤 답변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네. 저도 원장님 말씀해 주신 거 100% 동의합니다. 입지 고민하실 때부터 만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입지 전문가분들이 입지에 대해서 너무 잘 분석해 주시고 다 파악해 주시겠지만 마케팅 관점으로 보는 입지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원장님께서 개원을 고민하시면서 입지를 보기 시작하신다 하면은 마케팅 업체를 만나기 시작하시면서 입지에 대해서 같이 크로스 체킹 하시는 게 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시간이 충분히 있어야 상세하게 전략을 세울 수 있고 원장님에 대해서 마케팅 업체를 더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마케팅 업체를 만나보시길 권장드리고 딱 짧게 말씀드리면 입지를 고민하시기 시작하시면은 그때부터 마케팅 업체를 만나기 시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개원을 준비를 할 때
단계별로 준비를 하거든요. 대부분은 플로우 시트라 그러잖아요. 자, 이거 한 다음에 이거 하고 이거 한 다음에 이거 하면서 그 다음에 정리되면 이거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리고 많은 영상이나 많은 강의도 그렇게 강의를 해요. 자, 자금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입지 고민하시고요. 이렇게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개원을 고민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고 어디에 개원을 할지 고민이 될 때 입지 전문가, 좀 있으면 김경수 대표님하고 저하고 또 얘기를 할 건데 김경수 대표님만 만나면 안 되거든요. 그 입지가 괜찮은 입지인지는 김경수 대표님이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공인중개사가 해주실 거예요. 믿을 만한 전문가가 해주실 건데 그거를 재확인하거나 또는 다른 조언을 받기 위한 전문가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입지를 정할 때 인테리어 대표님도 만나거든요. 그래서 인테리어 대표님이 이 상가가 내가 마음에 드는 상가니까, 왜냐면 다 뭐 후보군을 다 보여줄 수는 없고요. 내가 이거 최종적으로 낙점을 할 건데 이거 괜찮은지 확인해 달라. 뭐 체크해 달라. 크로스 체크해 달라. 더블 체크해 달라. 혹시나 빠뜨린 게 있는지 확인해 달라라고 요청을 할 수 있고요. 요청을 드려야 되고요. 마케팅 대표도 여러 명을 만난 다음에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정해지면 그 사람한테 이 입지가 괜찮은지 확인을 받아야 돼요. 경쟁업체 분석을 통해서 이 입지의 유동인구나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내가 갔을 때 마케팅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원장 입장에서 다행스러운 건 돈이 안 든다는 거예요. 마케팅 업체한테 조언을 구하고 인테리어 업체한테 조언을 구할 때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현재로서는 되거든요. 커피는 한 잔 사주셔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그분하고 계약은 해야 되겠죠. 나중에 그분하고 일은 하셔야 됩니다. 그거 안 하고 도움을 달라는 건 도둑놈이고요. 그거는 상도덕에 어긋나는 거니까 내가 업체를 정하고 미리 정해야 되겠죠. 뭔가 하나를 진행을 할 때 오셔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예를 들면 인테리어가 정해지고 목모임을 할 건데 그때 의료장비 업체가 와야 되거든요. 나중에 인테리어 편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의료장비 업체가 안 와서 인테리어 다 뜯고 다시 뭐 벽체 다시 세우고 하는 일도 생긴단 말이에요. 전력량 체크 안 해서 의료장비에서 얼마의 전력량을 쓸 건지 정해져 있는데 그거 미리 체크 안 해서 증설 공사한다고 다 뜯어 고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복합적으로 봐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런 복합적인 관점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이게 문제죠. 저도 해봤지만 처음에는 하나 하기도 버겁고 이걸 종합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도움이 좀 필요하고요. 뭐 그런 거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비용을 또 너무 많이 요구하는 업체는 깊이 해야 되겠지만 그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보는 능력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도 필요하고 원장님도 그런 능력을 키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은 마케팅 얘기만 했지만 사실은 마케팅뿐만 아니라 입지나 인테리어나 뭐 세무, 노무, 뭐 장비, 행정까지 정말 모든 걸 아우르는 7개, 8개의 합판으로 만들어진 항아리가 있는데 하나만 빠져도 물은 다 새거든요. 하나만 부러져도 물은 다 새요. 다른 게 아무리 견고해도. 아무리 인테리어 잘하고 아무리 입지 좋은 데 찾아도 하나가 빠지면 병원이 힘들어질 수 있는 게 상황이라서 마케팅 업체는 빨리 만나시고 빨리 정하셔서 시작할 때부터 같이 하는 게 팀으로 움직이는 게 좋아요. 팀으로. 나중에 입지 정하고 인테리어 다 끝나고 한 달 전에 마케팅 업체 선정해서 야, 참 잘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이거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 달라는 거와 똑같기 때문에 처음부터 같이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좀 흥분했죠? 네. 그래서 오늘 클로징은 이우진 대표님한테 부탁해야 될 것 같고요. 긴 시간 출연료도 없이 출연해주신 우리 모션랩스의 이우진 대표님께 자기 회사 자랑할 수 있는 시간 좀 드리면서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원장님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마케팅에 대한 원칙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는 팀이고 저희가 아니더라도 원장님들이 그런 팀을 만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마케팅이 상대적인 개념이고 잘하는 업체는 너무 많습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 병원이 가지고 있는 특색, 원장님이 가지고 있는 컨셉 이런 것들을 얼만큼 잘 이해하고 녹여낼 수 있는 업체인지 혹은 그 업체가 편법이나 사도가 아니라 정도, 전공법을
잘 고수하고 장기적으로 쌓아 올리는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업체인지, 얼만큼의 분석력을 가지고 있는지, 얼만큼의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런 거를 잘 하기 위해서, 물론 잘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지만 잘하기 위해서 언제나 노력하고 있는 팀이라는 점에서 또 원장님들 만나 뵙고 좀 진솔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갖게 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성 원장님과 같이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떨렸을 상황인데 원장님 덕분에 제가 많이 좀 말씀드릴 수 있게 돼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고생 개원 아카데미도 앞으로 계속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출연해 주셔서 감사해서 자막에 우리 이효진 대표님 핸드폰 번호나 회사 번호 깔아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연락 주시고요. 전문가들하고 영상을 담아내는 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효진 대표님하고 3시간 넘게 얘기를 했지만 그 인간미를 담아내기는 힘들거든요. 만나보셔서 얘기하시면 또 매력에 빠지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고생을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이 개원을 멋지게 하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또 단톡방도 있으니까 기회 되시면 참여하셔서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재밌는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